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효율적 시장조사를 위한 AI 활용법 강의를 맡게 된 박진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AI 활용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닉네임은 채때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획자 출신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커리어를 마케터로 전환을 하게 돼서 이커머스 스타트업 그리고 광고 대행사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2년 말에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챗GPT 3.5가 출시되면서 그때 AI의 위력에 굉장히 감화가 돼서 그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프리랜서 AI 활용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버기도 합니다. 패스트 캠퍼스 AI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강생분들의 한 30% 이상이 기획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시장 조사를 하는 거를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볼 때는 마케터의 시각과 좀 다르다 이런 거를 많이 느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AI 활용법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케터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기획자분들 중에서 시장조사나 경쟁사조사, 트렌드조사 등등 이런 업무 중에 하나라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럼 여기에 AI를 활용해서 시장조사나 트렌드조사를 해보신 분도 계실까요?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안 해보신 분도 계신데 제가 기획자 경험은 없지만 마케터랑 기획자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해야 되나 싶은 것도 결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조사 경험이 없었던 분들도 이런 조사를 할 때 AI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시장조사를 할 때나 더 넓은 범위에서 리서치를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강생분들을 만나면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냥 다짜고짜 챗GPT에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뜻 보면은 그럴듯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팩트체크 해보면은 완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GPT-4.5의 답변 결과는 2020년 시장 규모가 7조 7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5조 9,801억 원으로 다 틀리게 나옵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니까 시간 낭비한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AI한테 화내는 분도 좀 봤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결국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AI가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그럼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팀 쿡이 애플이 AI 환각을 막을 수 있다고 100%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LLM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정도 생기게끔 설계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AI를 시장조사에 쓰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LLM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쓰시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점과 약점을 잘 적용을 해서 AI를 시장조사에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서치 용도로 개발된 AI를 쓰는 거, 두 번째는 팩트보다 인사이트를 얻는 데 활용하는 거, 세 번째는 AI의 무한 상상력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AI 하면 무조건 챗GPT부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서치 용도로 잘 튜닝된 AI 모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3개입니다.
셋 다 챗GPT 안에서 GPT로 쓰실 수도 있지만 챗GPT 안에서 쓰면 좀 느리기 때문에 그냥 이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퍼플렉시티에 실제 질문하는 영상을 갖고 와 봤는데요. 잠시만요. 혹시 이거 다음 페이지로 클릭을 안 해요. 마우스? 마우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우스. 네. 이런 식으로 한국 스포츠웨어 시장 동향을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출처와 함께 깔끔하게 표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추천 질문들도 함께 추천을 해주고요. 이 퍼플렉시티 장점이 웹서칭 결과가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이렇게 답변 내용을 실제로 비교를 해봐도 2020년 시장 규모가 5조 9,801억 원으로 실제 기사랑 크로스 체크를 해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퍼플렉시티 대표가 SBS랑 단독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퍼플렉시티가 추구하는 바가 이 영상에 좀 잘 나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소리가 아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퍼플렉시티가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분이 퍼플렉시티 대표분입니다. 구글에 예를 들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은 이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언론 검색 결과랑 뭐 유튜브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퍼플렉시티에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천 질문도 같이 출력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이 퍼플렉시티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더 고도화된 질문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퍼플렉시티가 다른 AI 대비해서 속도나 정확성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 검색 결과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결과물을 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AI는 울프람 알파라는 AI인데요. 간단하게 위키피디아의 AI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수학 관련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실 수학 관련 사이트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관련 답변이나 사회나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관련해서도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울프람 알파가 이 질문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 해석에 따라서 결과를 이렇게 통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다 공식 통계에서 가져온 답변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통계 기반 답변을 얻고 싶다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특히 뭐 수학, 과학, 그리고 간단한 통계, 경제 통계 이런 거를 찾으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이 검색어, 명령어가 영어만 잘 먹히는 편이고 한국어는 좀 잘 안 먹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AI는 컨센서스라는 AI인데요. 구글 논문 검색에 챗GPT를 붙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질문을 해주면은 이 질문을 바탕으로 논문을 검색을 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논문 기반으로 이렇게 쭉 답변을 해주고요. 가장 관련성 있는 논문을 상단에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나왔던 논문 결과를 한 줄로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내가 한 이 질문을 컨센서스 미터라는 걸로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냐 노냐 이거를 깔끔하게 한눈에 알 수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논문 관련해서 좀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 학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가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시장 조사를 하실 때 바로 챗GPT에게 물어보시기보다는 트렌드나 웹 기반 조사가 필요할 때는 퍼플렉시티, 위키피디아 대용이 필요하실 때는 울프람 알파, 그리고 학술적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컨센서스 이렇게 쓰시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팩트보다 인사이트를 얻는 데 AI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팩트 자체를 찾았을 때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AI의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 자체보다는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A와 B를 비교해 달라든지 여기서 포인트만 뽑아서 요약해 달라든지 A에 B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생각해 봐달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PDF 자료를 주면서 이 PDF에 나온 서비스 A와 B를 이런 측면에서 비교해줘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물어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PDF에는 네이버와 구글 관련 자료가 들어있고 이 네이버와 구글을 사용자 이용 행태면에서 비교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챗GPT가 네이버는 이용 행태가 이러이러하고 구글은 또 이용 행태가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두 개를 모두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네이버는 여성 사용자에서 높은 이용 비중을 보이고 구글은 남성 사용자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와 B의 차이점만 좀 빠르게 파악을 하시고 싶다고 할 때 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직무 입장에서 경쟁사에서 벤치마크 할 만한 점을 찾아서 요약해줘 이런 질문을 던져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내가 현재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운영자이고 이 내 운영자 입장에서 유튜브에서 벤치마크 할 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유튜브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주고요. 유튜브에서 우리 플랫폼에 벤치마크 할 만한 점을 이렇게 쭉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크 할 만한 점을 뽑으실 때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은 벤치마크 포인트를 우리 서비스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를 써봐. 이런 식으로 시키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물어본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해서 시나리오를 써봐 하고 시켰더니 기초부터 고급까지라든지 Q&A 세션이나 커뮤니티 포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쇼폼 콘텐츠로 1분 팁 비디오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기 때문에 쓸만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아이폰 단축어에 챗GPT를 연결해서 쓰는 건데요. 혹시 여기 아이폰 쓰시는 분이 절반은 되겠죠?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많으시네요. 다행이네요. 갤럭시는 안 돼서 아쉬운데 이게 단축어 앱이라는 거를 안 써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아이폰 단축어가 PC로 쓰면은 단축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단축어에 챗GPT를 연결을 시키면은 여러분이 챗GPT를 폰에서 비서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최신 트렌드에 관한 글을 읽는데 제목은 유용해 보이는데 분량이 20분이 넘어요. 이러면 이걸 읽을지 말지 좀 고민이 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챗GPT에게 먼저 요약을 해보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넣은 슬라이드 하나가 없어졌는데요. 이게 실제 시연하는 게 나왔어야 됐는데 사라져버려가지고 어떤 시연이었는지 말씀드리면 그 아이폰에서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만든 챗GPT 단축어를 누르면 조금 있다가 이 내가 보고 있던 글이 3줄 요약이나 5줄 요약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읽기 전에 20분 걸려서 읽기 전에 이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요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만으로 실제로 사람이 글을 읽는 효과는 낼 수는 없지만 읽기 전에 내가 이 글을 읽을지 말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한 번 더 정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팩트를 수집한다기보다는 인사이트를 발굴하실 때 파트너로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축어 실행을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못 보여드려가지고 이 QR코드 접속하시면 제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나중에 공유 드릴 거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활용법은 바로 AI의 무한 상상력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AI 서비스를 기획해보라고 시키면 커뮤니티도 있고 뭐도 있고 할 텐데 언젠가 생각이 막힐 거잖아요. 그런데 AI의 상상력은 막힘이 없기 때문에 더 폭넓은 아이디어를 한 번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구글 시트에다가 AI와 대화할 수 있는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코드를 통해서 API를 통해 AI에게 답변을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을 한꺼번에 받아오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AI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넣어주고요. 위쪽에 내가 시나리오를 뽑고 싶은 서비스 목록을 쭉 넣어준 다음에 프롬프트로 시나리오를 생성을 해줘 하고 나서 이렇게 제미나이를 호출하는 함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AI 서비스를 구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동 채우기로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채워주면은 한 개 서비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에 시나리오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시나리오를 시각화까지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시나리오를 이제 클로드에 가져와서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예쁘게 시각화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고 3.5를 선택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HTML로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요. 이렇게 쭉 코드까지 짜줍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는데요. 조금 기다리면 코드가 다 생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AI에게 경쟁사 분석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시트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거를 가져왔는데요. 맨 바깥쪽에 경쟁사 명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경쟁사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할 건지 분석 관점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 관점마다 벤치마크 포인트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걸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그냥 다 끌어서 덮어주면은 이 모든 분석 관점에 대해서 벤치마크 포인트가 다 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벤치마크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했고요. 그러면 이 모든 관점에 대한 벤치마크 포인트가 하나로 요약되어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생성된 그 벤치마크 포인트 프롬프트를 결과값을 GPT로 가져와서 윈지컬 다이어그램이라는 GPT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윈지컬 다이어그램이라는 GPT가 이제 시각화를 해주는 GPT거든요. 여기에 아까 생성된 그 결과값을 넣어주고 이 결과값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을 바탕으로 GPT가 마인드맵을 그려주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링크가 생성된 거를 클릭을 해서 대시보드로 접속을 하면 실제로 이 마인드맵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일부를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종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해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개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생성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한두 명의 전문가 관점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가 관점으로 훑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창업 지원 사업 계획서를 챗GPT랑 같이 썼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하라고 시켜서 실제로 좀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23년 말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랑 하버드랑 합작을 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한테 AI를 써서 일해보라고 시켰는데 AI를 쓰는 컨설턴트가 쓰지 않는 컨설턴트에 비해서 40%나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그런데 반전은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AI를 쓰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은 컨설턴트보다 잘못된 해결책을 생성할 가능성이 23%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AI가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에 AI를 함부로 쓰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하시는 업무나 일에 AI를 쓰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될까?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쓰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좀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